이른 시간에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바쁘게 아침밥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집안일. 그중에서도 설거지는 특히나 번거롭고 신경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주방 세제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네, 지금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보통 설거지 몇 번이나 하세요? 하루에 2번, 3번 정도 아침, 저녁에 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주방용 세제로 과일이나 채소를 닦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랐는데 닦을 수 있어요? 정말 과일과 채소를 씻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방 세제 용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는 바로 사용 용도 표기입니다. 용도에 따라 1종과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오, 이런 게 있었네요. 접시나 그릇에 묻어있는 기름 성분을 어떻게 물 속으로 흩을 수 있느냐 하는 원리인데요. 비누나 세제 속에는 물과 친한 부분과 물보다는 기름과 친한 부분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것이 매개 작용을 해서 기름을 물 속으로 흩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세제는 보통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1종은 보통 식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품까지도 같이 닦을 수 있는 그런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종은 식기류만 닦는 세제, 혹은 3종은 식품을 가공하는 기구에 사용하는 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판매하는 것은 1종의 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방 세제로 과일과 채소를 깨끗이 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방 세제와 물을 적당히 섞은 후 과일을 담고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요. 이때 주방 세제는 얼만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1리터, 물 1리터에 세제 1.5ml 정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수세미에다가 세제를 직접 묻혀서 사용하시죠. 그건 올바른 사용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물에 적절한 양의 세제를 희석해서 그 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남아있는 세제를 다 물로 깨끗이 닦는 건데요. 반드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세제를 닦아내야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흐르는 물에 씻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흐르는 물에 15초 이상 헹궈주는 게 좋다는데요. 건조시킬 땐 꼭 물기가 빠지도록 세워놓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하루에 설거지를 적게는 1번, 많게는 2번까지 하는 우리 주부님들, 손 상태는 어떨까요? 이 주방 세제를 맨손으로 사용할 때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주방 세제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수분 측정을 하기 위해 제가 직접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확연하게 차이가 났네요.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는 주방 세제에는 기름때나 음식 잔여물 등 다양한 성분들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세안제에 비해서 다량의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손의 유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피부 보습막을 해치게 되면서 주부습진 같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천연 주방 세제를 사용하면 세정력이 강한 합성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피부 자극을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주부습진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엔 천연 주방 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설탕과 소금, 마지막으로 쌀뜨물만 있으면 되는데요. 2번째 쓴 쌀뜨물을 추천합니다. 흑설탕을 소주잔 반컵만 있으시면 되고요. 티스푼으로 2번만 부어주고요. 이 과정으로 사용하시면은 상하는 걱정 없이 발효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쌀뜨물 같은 경우에는 녹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름때를 잡아서 흡착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또 이 쌀뜨물의 효소들이 오염물질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작용들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쌀뜨물 천연 주방 세제는 5일간 발효시킨 뒤 세제를 조금 섞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2번째로 소개할 천연 주방 세제 만들기, 그 주인공은 바로 만능 살림꾼 베이킹소다인데요. 이렇게 수세미 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설거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설거지통에 물과 함께 섞어 그릇을 담가 놓은 후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킹소다는 기름때 없애는 데 탁월하니까 참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친환경 세제를 직접 만들어서 써봤는데요. 어떻게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떠세요? 만들어서 사용까지 해봤는데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평소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마음 놓고
저희 가족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수세미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 수세미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수세미 관리도 필요합니다. 종류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방 세제의 친구 수세미. 온도가 올라갈수록 수세미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는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철 수세미라고 불리는 스테인리스 수세미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스테인리스 수세미를 보글보글 끓는 물에 10분간 삶으면 됩니다. 이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물질이라서 산성 물질인 기름때에 중화시키고 또 기름때를 떼주는 작용이 있어요. 이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를 한 수저 넣으면 탄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기름때가 낀 아크릴을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꺼내셔서 햇빛에 건조시킨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반 수세미. 일반 수세미 위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거품을 충분히 내고요. 비닐봉지에 물과 함께 넣은 뒤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해서 집에서 한번 해봐도 되겠어요. 네, 이렇게 소독이 된 수세미는 깨끗이 씻어주고 말리면 됩니다. 수세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가족들의 건강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